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당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네, 무단 도용이라는 것은 저희와 협의 없이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시각자료나 분석 결과를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무단 도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국내 언론들 보도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이다 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정책에 의해서만 설정이 되게 되고 대한민국 정책에 의해서 설정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되게 된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18년 6월 처음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바, 정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나라 경제의 방향성이 정책에 의해서 설정되게 되면 수년간 국민들은 그 경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그 나라의 테두리 속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 즉 주식 가격도 또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게 된다는 점을 지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죠. 오늘 준비한 이제 본 내용을 보기 전에 2020년 4분기에 2020년 내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었던 매우 큰 외부 환경 요인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드디어 이제 안타깝게도 최대 이제 1억 240만 명이 감염되는 국면으로 확정이 됐어요. 미국의 총 인구가 3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저 1억 240만 명이 감염되는 국면 수명주기라고 하면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의 총 인구가 다 감염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제 1억 240만 명의 감염 국면을 갖는 코로나19의 감염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 성숙기에 이제 마료까지 와 있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차 상승 기간이에요. 특히 이 중간에 나타낸 이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상회하게 되면 최대 이제 쇠퇴기 초기까지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이 수명주기상으로는 최대 1억 24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는 수명주기 속에서 지금까지 진척도는 1차 상승이 마무리될 수 있는 조건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매주 월요일날 대중에게 공유를 하는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이와 같은 감염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떠한 수준으로 또 향후에 어떠한 수준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를 사전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어떠한 의료분석기관, 국가기관도 이와 같은 자신들의 국가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가속도를 분석해서 공유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2월에 이와 같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고 3번으로 나타냈었던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일본 기간보다는 둔화가 되기는 됐지만 여전히 빠른 가속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유럽, 중동 등이 멈춰서게 됐죠. 현재는 5번으로 나타내는 시기예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2020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가속 중이고 현재도 가속 중이지만 가속도를 보게 된다면 1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지만 가속도의 기울기가 점점 이제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2020년 2월과 4월보다 더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2020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와 같이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지속해서 누적될 수 있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실물 경제가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극한 침체가 나타나게 됐고, 이후서부터 3분기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향후에도 일정 기간 더 진행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고, 더욱이 여기에다가 이제 12월서부터 그리고 2021년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상용화되게 되면서 저 코로나19 감염 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저 기울기가 점점점 더 둔화세가 강해질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즉, 이것만 보게 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 속에서는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가속도가 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의 최우선시 됐다면 이와 같은 가속도가 둔화세가 강화되고 있고 더 강화될 조건 속에 진입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되고, 2021년 사업계획서 속에서는 생존 전략보다는 성장 전략이 더 상위에 배치되어야지 되고, 이와 관련된 경영활동들과 각 목표에 따른 KPI들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쉽게 얘기하게 된다면 성과 보상체계 KPI 운영 체계는 두 가지로 이제 이분화 계층 구조로 나눠볼 수 있게 돼요. 전략과 관리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는 관리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KPI들이 더 중요시 되어야지 되지만,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와 같은 전략에 관련된 경영 활동들과 이에 관련된 KPI들이 핵심 코어 KPI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2021년 사업보고서에는 사업계획서에는 이와 같은 전략 부분이 더 강조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와 같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2020년 4분기 12월 달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2021년도서부터는 대부분의 이제 민간 기업들이 기존의 이제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보다는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얘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보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것은 코로나19라는 대한민국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 됐든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됐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을 우리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기가 좀 힘들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책이 되게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지 되겠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가 되게 돼요. 1,100원을 깨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이 발생이 되게 되고, 1,000원을 하향하게 되면 대기업의 수출마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미 1,100원이 깨지고 있는 중이죠. 언제서부터? 2020년 7월 19일 이후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018년도서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는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세,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다면, 정확히 7월 19일 이후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까지 내려와 있죠. 7월 19일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어요. 600억 달러 규모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맺은 조건 범위 속에서 미 달러를 빌려다가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만기 기간은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이죠.
이와 같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은 이 시점 다음으로 바로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의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통화정책이 설정한 것은 이와 같은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7월 19일 이후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환율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이와 같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통화정책에 합류를 하는 투자자본이 유입되게 되고, 따라서 중앙은행이 처음에 초기 설정한 환율보다 원화의 강세 현상이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더 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지난 공개방송에서 인간 지표들의 유입 때문에 다 공개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얘기를 여기까지는 전달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수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자동차, 현대차를 기준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현대차의 실적이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즉 현대차는 국내에서 절반 정도의 물량을 만들고 해외에서 절반 정도의 용량을 만들지만 여전히 전체 만들어내는 물량의 절반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수출의 환율의 영향을 받게 돼요.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게 되면 원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을 이탈했었던 기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게 된 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와 같은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1,100원에서 1,000원을 이탈했던 기간에 이와 같은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파란 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년 동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빨간 선이 1,100원이나 1,000원을 깨게 되면 그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 현상을 나타낸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이와 같이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국내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다시 원화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와 같이 1,100원과 1,000원을 하향 이탈했었던 기간이 누적되는 기간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1.4%,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까지 나빠졌다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게 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나빠졌던 경제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7월 19일서부터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1,100원을 깨게 되는 강세 현상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 일부 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코로나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유도한 원화 가치 강세 현상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게 돼요. 여기에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일부 새로운 내용을 또 가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잘 나가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됩니다. 즉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율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여기에 이제 파란 박스로 나타낸 게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되는 그 가격대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연두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수준, 임계 수준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잘 나가던 기업들의 주가, 잘 나가던 기업들의 성과의 방향성에 수렴돼서 대한민국의 대형주가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율 조건에 들어서게 되면 잘 나가던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 일정 기간 이와 같이 하락해온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도 보게 되면 1,000원에서 1,100원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율 조건으로 이미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누적되는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게 되고, 이와 같은 경영성과 악화의 방향성에 수렴돼서 대한민국의 대형주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대형주가 일정 수준의 하락을 기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이 설정한 방향성에 투자자본은 그 방향성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7월 19일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만든 방향성은 2018년도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제고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나타냈고, 거기에 투자자본이 유입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을 깨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대형주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표로 과거서부터 확인해 올 수 있게 되죠. 즉, 이와 같이 대형주가 일정 기간 하락할 수뿐이 없는 조건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방향성의 투자자본은 다시 투자자본 유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한 조건을 대한민국의 정책이 만들고 있다. 7월 19일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국내에 유입시킨 미 달러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이 설정한 방향성에 투자자본은 반응을 할 수뿐이 없고, 과거서부터 그래왔다면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또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자본의 흐름도 함께 면밀히 좀 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매우 안타까운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이 설정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살펴볼 현대차의 시적 변화를 보게 되면 2003년도서부터 2007년까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때도 현재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은 녹색의 비행기 궤도 수명주기상에서 제 하단에 위치한 태동기 마력까지 내려가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면 2003년에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950원까지 현재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됐고 1,000원을 깼죠. 2003년 1,200원에서 2007년 약 950원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약 26.3%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은 해외로부터 원자재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가공하고 이를 해외에 대파하는 과정 속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율의 영향을 고려할 수뿐이 없게 되고, 현재는 2020년 7월 19일 이래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설정한 방향성이 미달러 대비 원화 강세 현상이고, 거기에 투자자본이 같이 유입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조건이었었던 2003년에서 2007년 원화가치 강세 현상이 현재보다 더 강하게 진행되면서 950원까지 내려갔던 시절에 현대자동차, 특히 이제 원화가치 강세 현상이 제일 강했었던 2006년, 2007년에 현대자동차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국내에요. 2006년에는 3.34%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2007년에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3.97%까지 올라가게 됐죠. 반면에 북미 시장, 아시아 시장, 유럽을 보게 되면
2007년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고 유럽에서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적자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대한민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천원마저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냐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다를 건너서 해외에 판매하는 물건들의 매출이 증가되더라도 마진이 감소되고 적자전환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바다를 건너서 자동차를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또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지금은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는 환율에 대한 자기네 기업들의 마진의 영향성을 매우 면밀히 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이나 1,000원을 이탈하는 그런 조건에 들어와 있다면 현대자동차의 전략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매출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초강세를 나타나게 되더라도 영업 마진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여기 플러스 영업 마진이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국내에 판매한 영업 마진이 더 높아지게 됐죠. 현대차는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강세 조건에 들어와 있으면 국내에 판매하는 자동차 소나타면은 소나타 동일한 차량의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80몇 % 정도씩 점프시키는 놀라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국내 판매분 자동차의 가격을 높이는 현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다만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은 어차피 환율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의 증가분만큼 크게 상승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값이 BMW,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동등 가격까지 와 있죠. 이것을 보게 된다면 현대는 이번에도 기밀하게 미달러 대비 원화 같이 강세 조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시 사전적으로 인지를 했고 국내 자동차의 가격 판매분의 증가분을 해외보다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바다를 건너서 팔게 되면 많이 팔아도 마진이 남게 되지 않는 현상. 즉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현대차와 같이 바다를 건너서 국내에서 가공한 것들을 팔게 되는 대부분의 이와 같은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의 마진이 2020년 7월 19일 이래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설정한 미달러 대비 원화 같이 강세 현상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많이 팔아도 마진이 박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원화 대비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기업들 중 가장 이제 금융시장에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각적으로 또 하나 확인할 것은 현대차의 주식 가격 차트예요. 월봉이에요. 2013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하락세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현대차의 매출은 상승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매출하고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반면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대차 영업이익의 증감분, 현대차의 영업이익의 방향성에 현대차의 주식 가격의 방향성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많이 판다고 이문이 많이 남게 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이 아닌 지금 같은 상황, 현대차의 주가,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에 바다를 건너서 판매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한 방향성에 한국의 통화정책에 설정한 방향성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수렴하게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향,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 환경적인 곳에는 코로나19가 있는 것이 맞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개선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됐고 4분기에는 개선세가 약간 둔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 환경적인 영향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의 원화 유동성에 관련된 통화정책은 7월 19일 이래
미달라드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을 유도해 왔고, 여기에 투자 자본의 유입으로 그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서부터는 7월 19일 이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뭔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에 설정한 방향성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된다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12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외에 카페와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카페가 블로그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이 블로그가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공유 드린 게 12월 7일서부터 이제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오게 되는 대한민국 선물 옵션 만기일, 여기에 보게 되면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 자체도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옵션 시장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선물 시장의 포지션도 같이 봐야 되지만, 옵션 시장의 베팅 경쟁 상황을 보게 된다면 362.5에서 367.5 미만 구간에 제한된 기간에 자금 운용 능력이 가장 큰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게 되는 자금 운용 능력이 약한 개인의 매도 포지션이 밀집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사냥터가, 외국인의 사냥터가 설정되어져 있고,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러한 구간으로 지수가 쉽게 움직이게 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는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12월 8일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날 분석했었던 내용, 그 포지션이 일부 변화는 발생이 됐지만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62.5에서 367.5 미만 구간이 외국인의 개인 매도 포지션 사냥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장중에 기세 좋게 370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던 이 코스피 200 지수가 결국은 위로 가봤자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먹을 게 없어요. 결국은 사냥터를 향해서 밑으로 지수를 갖고 내려오게 되고, 과도했었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도 일부 청산 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포지션까지 본 기준대로라면 여전히 이 362.5에서 367.5 미만 구간이 매력적인 사냥 구간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옵션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만기일로 다가갈수록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저 포지션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살피기 위해서 공유드린 내용일 뿐, 옵션에 투자해야 된다, 선물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는 관점으로 공유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공개방송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